뭐 상속세나 이런 부분은 이제 반드시 세무조사가 파생되거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속세는 많이가 아니고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은 이제 나름 법리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필했더니 진짜 절세가 돼서 넘어갔던 부분이 저는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꽤 큰 금액을 절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Excuse me.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5월, 6월 종소세 기간인데 이제 세금 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세무조사 관련된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고객분들도 많이 물어보신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한번 나눠볼게요. 영화에서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국세청이 총 들고 다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닌다고요? 어느 영화를 보신 거죠, 혹시? 아니 정말 이렇게 세금 추징할 때 이렇게 총 들고 다니던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NIS라고 하나? 뭐였지? IRS. 네, IRS가 이렇게 총 차고 들고 다니면 다니던데 큰일 막. 나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신 무슨 걸까요? 영화 보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미국은 국세청도 총 들고 다니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국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전 알고 있고 미국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거는 없잖아 있어요. 그래요? 세무조사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은 큰 사건이 아니라면 세무조사가 나올 때 우편으로 감사 부분은 이제 통지가 되고 똑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예를 들어 뭐 감사 연도가 2023년도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 우리가 보고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감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그래도 거래를 할 때 세금 계산서 그런 표준이 있잖아요. 사업자들은 근데, 그렇죠. 미국은 대부분 다 인보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표준적인 게 없어서 없지만 인보이스가 페이퍼워크이죠. 보통은 현금 영수증 없잖아요. 매출. 매출이 일어나면 인보이스 또는 purchase order, 기타 뭐 다큐멘트들이 수반이 되어야만 소스 다큐멘트가 다 요구가 되죠.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탈세 관련된 기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재산을 은닉한 거야. 네. 그 은닉한 재산으로 미술품을 사고 자녀 명의로 무슨 코인을 사고 이러한 것들을 막 추징했다라는 네. 이제 국세청 보도 자료가 있었거든요. 미국도 그런 걸 하나요? 그러면?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추징할 수 있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한 어떤 면세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은 워낙 상속 증여에 대한 포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감사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거의 뭐 90% 이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제 내가 신고를 했어요. 환급 신청을 하잖아요. 거의 100% 나오더라고요.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상관없는데 냈는데 그걸 다시 주기 싫은 거예요. 왜 과대가 아니라 과소로 다시 신고를 해? 감사되는 거. 한국도 그런 건 있죠. 그렇죠. 경정청구 신고하면 경정 청구했을 때. 네, 정확히 얘기하면 경정 청구라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제 매출은 대부분 확정이 거의 돼 있거든요. 결국 비용에 한국에서는 적격 증빙을 썼느냐, 그리고 그게 사업성과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게 항상 쟁점인데 애초에 적격 증빙이 적게 사용했음에도 이제 비용을 과다하게 넣었으면 이 비용을 넣은 거의 차액 금액 있잖아요. 이게 이제 증빙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 안내문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슈가 있을 거고요. 요새 이제 많이 하시는 경정 청구는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이건데 더 많이 신고가 됐어. 그러면은 사실 요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당하게 국세기본법상 받아야 되는 항목이고요. 내가 원래 이만큼 냈었을 때 덜 냈어. 그러면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이걸 수정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 자체는 규정돼 있는 거고 잘못됐냐 안 됐냐 가지고 이제 따질 수는 있겠죠. 네. 저 이거 궁금해요. 한국은 이제 아침 10시에 거래처한테 전화 오면 제가 좀 뜨끔뜨끔해요.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해서 갑자기 거래처에 방문을 해서 띵동 합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문을 활짝 열어줘요. 고객분들이 다. 이제 들어오면은 지금부터 다 컴퓨터에서 손 떼세요. 어머 진짜.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떼고 앉아 있으면은 자료를 다 가져가고 카드 복사해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거는 특별한 혐의점이 있을 때 정말 잘못됐다라는 업체들이 미국이 약간 그런 거 있나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루는 이제 개인 납세자나 사업자들 이런 분들 말고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인 경우에는 범칙 조사죠. 한국에 그렇죠. 있어서는.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은 그렇게 노티스 없이도
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포인먼트라는 제도가 굉장히 뭐 활발하잖아요. 어디에 가더라도 테이블도 다 어포인먼트에서 가는 것처럼 미리 노티스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한국에서는 저도 궁금한 게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의 기준. 금액의 기준으로 뭔가 세금 계산서를 가공을 해서 얼마 이상이면 뭐 검찰에 이제 맞아요. 고발을 하고 고발이 이래요. 된다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음. 미국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있죠. 이제 그 부분이 뭐 의도성이 있다, 의도성이 없다, 형사처벌로 가느냐 아니느냐 이런 게 나눠져요. Excuse me.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지서를 받게 되면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쉽게 빠르게 알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킹이라고 하잖아요. 있죠. 그런 거 하잖아요. 보통 북을 이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보통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걸로 다 이제 프로바이드 하죠. 소스 오브 다큐멘트를. 저희도 이제 세무조사를 수임을 하게 되면 요거 물음표인데 너 이거 왜 아닌지 나한테 답변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미국은 좀 어때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했는데 A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가 있어요. A에 너는 100만 달러를 기입을 했는데 이 100만 달러에 해당되는 소스 오브 다큐멘트를 제출하면 이거 가짜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출하면 땡! 그거를 막 꼬리를 물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너무 큰 나라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뭐 그렇게 할 만한 인력은 아직까지는 IRS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사 제가 봤는데 IRS가 이번에 또 사람들 뽑는데요. 이거 또 페카로 넘어가는데 그거예요. 해외금융계좌 보고 인력 충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분석해서 페널티를 때리기 위해서 IT 전문 인력도 많이 채용한다고 갈 수 그러더라고요. 있나 우리? 영어가 일단은 저기 돼야 되니까. 영어는 뭐 소스 오브 다큐먼트. 제가 Excuse me. 근데 요새는 어쨌든 국세청도 전부 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 IT적인 게 되게 중요하긴 해서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혹시 기억에 남으셨던 세무조사 이런 게 있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시 출신 세무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국세청에서 저는 일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다 알지는 못하나 뭐 상속세나 이런 부분은 이제 반드시 세무조사가 파생되거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속세는 많이가 아니고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은 이제 나름 법리를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필했더니 진짜 절세가 돼서 넘어갔던 부분이 저는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꽤 큰 금액을 절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절세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애초에 상속세 신고서에 담고 네. 그걸 가지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소명을 해서 인정받아서 이 부분으로 되게 절세를 크게 했던 부분이 좀 기억나거든요. 경험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원칙은 법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그렇죠. 사안을 바라보는가 맞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짧게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저는 최근에 업무하면서 느낀 게 이 채널이 또 미국 회계사님 채널이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한국 상속세법은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져요. 맞아요. 이게 영주권자랑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죠. 네, 한국 세법에서 가지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기준을 맞춘 사람은 한국 세법에 맞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거주자로 판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속 공제를 통틀어서 2억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2억 이상의 재산은 내가 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주소지가 어딘지, 같이 동거를 하는 가족의 또 주소지는 어딘지, 맞아요. 나는 한국에 며칠 동안 1년을 기준으로 맞아요. 있었는지 막 너무나 많은 맞아요. 요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도리어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미국에 주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맞아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한국에만 재산이 있다 라고 하면 거주자의 지위가 확실히 유리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도 재산이 많다. 그러면 비거주자가 또 유리할 수가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도리어 이제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에 따라서 결국 여생의 마지막을 내가 거주자로
맞아요. 맞이할지, 비거주자로 맞이할지가 가져야 되시는 고민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시나리오 들더라고요. 분석, 컨설팅을 우리 또 문재원 세무사님과 네. 함께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시나리오 분석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혼자 못 하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 쪽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세무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면 나는 이제 한 명이잖아요. 한국 과세관청에서 나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미국 IRS에서 나를 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상속이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조금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한국 재산이 많아 아니면 나는 그래도 미국 재산이 많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죠. 만약에 한국 재산 포션이 많으면 결국은 상속세 재산을 한국에서 낼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주자 쪽으로 그렇죠. 텍스 플래닝을 짜보는 것도 맞아요. 나쁘진 맞아요. 않는데 이게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업무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지금 미국 회계사지만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많이 하고 현재는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 가서 고객분들을 만나면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에 계시지만 또 미국에 자산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국가에 걸쳐 있는 그런 크로스보더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 영역이 저는 굉장히 특화되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요도 많아질 거라고 왜냐하면 생각하고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해외 주식 관련돼서도 많이 보유도 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거주자분이 뭐 미국 부동산이든지 그렇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펀드 있고 투자도 많고 애초에 원천이 한국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국에서 출발되는 원천은 결국 한국 국세청에서 어쨌든 그쵸. 간에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고 또 미국의 부동산을 내가 개인으로 취득하느냐 아니면 LLC로 취득하느냐 맞아요. 콥으로 취득하느냐 진짜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금투세가 또 도입이 되면 해외 쪽으로 더 아무래도 투자가 더 될 것 같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인가요? 우리나라 이제 소득도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맞아요. 순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Excuse me. 이제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저희는 직업적으로 그냥 매일 다루는 업무잖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뭐 하나만 날라와도 맞아요. 못 열어보신대요. 맞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한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세무조사를 저희가 수임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막 요청을 드려요. 네. 그런 자료 준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실제 사실에 기반한 근거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결국 말씀 주신 미국처럼 자료에 기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은행 기록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타 이러한 기록들, 확인서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준비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부연 설명해드리면 조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연락을 안 하시거나 전화를 회피하시거나 거의 끝때쯤 됐을 때 세무사님들을 찾으세요. 근데 무서울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열어보시고 초반부터 대응을 했을 때 좀 잘 준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끝에 가서 대응을 하게 되면 시한이 없다 보니까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오히려 맞아요.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더 나올 수 있으니 아. 무섭지만 문서를 열어보고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서 위임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신 거지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건 정말 안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매도 맞죠? 빨리 맞자 이런 네. 거죠. 매도 빨리 맞자. 뭐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안 맞는 게 제일 좋지. 그렇죠. 네. 근데 이해는 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고객의 그런 문서를 봐도 내가 꼭 뭔가 같이 이렇게 같은 이게 약간 공감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좋은 세무사신데요, 소통하는? 저는 이게 세무조사 이거 할 때마다 꼭 내가 혼나는 느낌? 그런 거 있죠. 네.